아침 햇살이 낡은 버스 정류장을 비춥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벤치 위로 먼지가 반짝이고 시간표는 이미 오래전에 색이 바랬습니다. 88번 버스를 기다리는 박노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68. 은퇴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깔 곳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입니다. 오늘도 박노인은 회색 재킷을 입고 정류장에 섭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지갑과 마트 전단지가 들려 있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는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실례합니다. 나직한 목소리. 박노인이 고개를 돌립니다. 순간 시간이 멈춥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 가득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인도 놀란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봅니다. 설마 철수 씨? 50년 만의 재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두 사람.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연락이 끊겼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순자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박노인은 이 동네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기 딸 집에 잠깐 왔어요. 근처에 살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소녀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버스가 도착하지만 두 사람은 타지 않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순자 씨는 5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류장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순자와 박노인은 약속을 합니다. 일주일 후 옛 동네를 함께 걷기로.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박노인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머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침내 남색 셔츠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노인의 모습이 낯설지만 눈빛만은 설렙니다. 약속 장소는 옛 학교 앞 골목입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순자가 먼저 와 있습니다.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흰색 바지.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순자가 골목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구멍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의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주 만났잖아요. 박노인이 나무를 가리킵니다. 맞아요. 학교 끝나면 여기서 기다렸죠. 순자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두 사람은 옛 시장 골목으로 향합니다. 예전만큼 활기차지는 않지만 여전히 몇몇 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여기 주인 할머니 기억나요? 당연하죠. 우리한테 항상 떡 하나씩 더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 맛은 비슷합니다. 빨간 국물에 어묵 그리고 쫄깃한 떡. 한 입 베어 물자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교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있던 18배 자신들.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박노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매일 이 골목을 지나다니면서도 순자 씨 생각은 안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함께 걸으니까 전부 기억나네요. 오후 햇살이 골목을 비춥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박노인에게는 오랜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면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날입니다. 작은 한식당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김 사장, 이 선생, 최 과장. 모두 예순을 훌쩍 넘긴 노인들입니다. 야, 철수야.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좋아? 김 사장이 박노인의 어깨를 툭 칩니다. 무슨 소리야? 원래 이렇게 생겼어. 박노인이 시치미를 뗍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눈치챕니다. 50년 지기 친구들입니다.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자 생겼지? 이 선생이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 어때서? 말해봐, 누군데? 결국 박노인은 순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것, 함께 옛 동네를 걸었다는 것. 친구들은 환호합니다. 야, 이거 완전 드라마잖아. 축하한다, 진짜. 하지만 최 과장만은 조용합니다. 그는 최근 아내를 잃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지난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최 과장, 괜찮아? 최 과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그냥 너희가 부럽기도 하고 아내 생각도 나고. 김 사장이 최 과장의 어깨를 감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너 혼자 안 둬. 식사가 끝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최 과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끝까지 부릅니다. 친구들이 함께 박수를 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습니다. 노래방을 나서며 박노인이 말합니다. 우리 자주 보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좋지. 우리 서로 챙기면서 살자. 친구들이 손을 맞잡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손주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다릅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쁨을 나눕니다. 밤하늘 아래 4명의 노인이 함께 걷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든든해 보입니다. 박노인의 집은 조용합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며느리도 맞벌이입니다. 손주들은 학원과 학교를 오갑니다. 모두 바쁩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하나는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봅니다. 민수야, 할아버지랑 공원 갈까?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싫어요. 친구들이랑 채팅해야 돼요. 짧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박노인은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어디선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내용뿐입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식탁에 모입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상입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응, 고맙다. 식사 중에도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아들은 회사 메일을 확인합니다. 며느리는 다음날 일정을 정리합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박노인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손을 잡고 공원에 가던 날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주말들. 그때는 아들이 항상 박노인을 찾았습니다. 아빠, 나랑 놀아줘. 이제는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박노인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쁩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합니다. 박노인이 도우려 하지만 며느리가 말립니다. 아버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박노인은 다시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문득 아들이 옆에 앉습니다. 말없이 박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손입니다. 아들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아빠, 미안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박노인이 아들의 손을 꽉 쥡니다. 괜찮아.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아빠는 알아.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 5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교차합니다. 세월의 흔적은 주름과 흰머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도 쌓여 있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합창단 하나 만들까? 동창 모임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친구들은 황당해합니다. 무슨 합창단?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선생이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진지합니다. 잘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하고 나중에 무대에 한번 서보는 거야. 무대? 최 과장이 되묻습니다. 응. 지역 축제 있잖아. 거기 동호회 공연 코너 있더라고.
신청해보자고. 침묵이 흐릅니다. 모두 망설입니다. 하지만 박노인이 먼저 손을 듭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순자와 함께 보낸 시간이 박노인을 변화시켰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설렘. 그 설렘이 박노인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도 할래. 최 과장도 손을 듭니다. 결국 4명 모두 동의합니다. 합창단이 결성됩니다. 이름은 청춘 합창단. 우스운 이름이지만 마음에 듭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소강당을 빌렸습니다. 첫날 4명이 모입니다. 악보도 없고 지휘자도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로 노래를 틀고 따라 부릅니다. 친구여 잊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옛날 가요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박자도 안 맞습니다. 음정은 더 엉망입니다. 하지만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야, 우리 진짜 못하네. 그래도 재밌지 않아? 연습이 끝나고 4명은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무대에 진짜 설 수 있을까? 이 선생이 불안해합니다. 해보는 거지 뭐. 떨어지면 어때? 우리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김 사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전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노래하는 동안에는 나이도 걱정도 있습니다. 그저 음악에 몸을 맡기고 친구들과 함께 호흡합니다. 석 달이 지나고 축제 신청서를 냅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4사람 모두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합격 통보가 옵니다. 우리 해냈다. 친구들이 서로 껴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순자와의 만남은 계속됩니다. 일주일에 2~3번 2사람은 만납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가을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합니다. 철수 씨, 우리 이러는 거 이상한 걸까요? 박노인이 순자를 바라봅니다. 뭐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만나고 설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순자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납니다. 박노인도 사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68배 나이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다니. 주변에서 뭐라 할까? 자식들은 뭐라 할까?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순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50년 전 그때처럼. 이상하지 않아요. 박노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면 되는 거예요. 순자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마워요, 철수 씨. 박노인이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습니다. 따뜻합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아들에게 순자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입니다. 아빠가 요즘 누구 좀 만나고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듭니다. 누구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여자친구. 순간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박노인을 바라봅니다. 아들도 당황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옛날 친구를 다시 만났어.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박노인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들의 표정이 복잡합니다.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알아. 엄마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내 삶도 살고 싶어서.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님 좋으세요. 아버님도 행복하실 자격 있으세요. 아들도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아빠. 아빠가 좋으시면. 박노인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날 밤 순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순자 씨, 아들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괜찮대요. 우리 계속 만나도 된대요.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웃음이 들립니다. 2사람의 사랑은 이제 시작입니다. 드디어 축제 날입니다. 청춘 합창단의 무대가 오후 3시로 정해졌습니다. 아침부터 4사람은 긴장합니다. 박노인은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김 사장도 이 선생도 최 과장도 모두 정장 차림입니다.
1시간 전 무대 뒤 대기실에 모입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긴장되네. 이 선생이 물을 마십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김 사장이 친구들을 격려합니다. 박노인은 객석을 살짝 들여다봅니다. 순자가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손을 흔듭니다. 박노인도 손을 흔들어 답합니다. 아들 가족도 보입니다. 며느리가 손주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최 과장의 딸도 이 선생의 아내도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왔습니다. 청춘 합창단 준비하세요. 스태프가 부릅니다. 4명이 일어섭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가자. 무대 위로 걸어 나갑니다. 조명이 눈부십니다. 박수 소리가 들립니다. 4명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반주가 시작됩니다. 첫 음이 흘러나옵니다. 친구여 잊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목소리가 떨립니다. 첫 소절에서 박자가 살짝 틀립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우리의 우정을. 음정이 흔들립니다. 고음 부분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응원의 함성이 들립니다.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더 당당하게 부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프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진심은 관객에게 전달됩니다. 노래가 끝나고 객석이 일어섭니다. 기립박수입니다. 브라보! 누군가 소리칩니다. 4사람이 깊게 인사합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서로 어깨동무를 합니다. 우리 해냈어. 정말 최고였어. 순자가 달려옵니다. 박노인을 껴안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아들도 다가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손주들도 환호합니다. 할아버지 짱.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닫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도전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축제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순자가 옆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또 공연이 있대요. 박노인이 말합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위한 작은 음악회래요. 좋겠네요. 꼭 가야죠. 2사람은 손을 잡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습니다. 버스가 옵니다. 하지만 타지 않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싶습니다. 순자씨, 우리 아직 늦지 않았죠? 박노인이 묻습니다. 당연하죠. 오늘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순자가 미소 짓습니다. 멀리서 김 사장이 손을 흔들며 걸어옵니다. 이 선생과 최 과장도 함께입니다. 야, 거기서 뭐해? 우리 연습 가야지. 벌써 수요일이었어? 박노인이 시계를 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가 함께 걷습니다. 순자도 함께입니다. 길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가을 바람이 상쾌합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립니다.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다른 이가 화음을 넣습니다. 웃음이 터집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합니다. 소강당 문을 엽니다. 안에서 다른 동호회 사람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두 노인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악수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박노인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정류장이 보입니다. 50년 전 순자와 처음 손을 잡았던 그 정류장. 그리고 50년 후 다시 만난 그 정류장. 모든 것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우정. 김 사장이 박노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좋아서. 나도. 연습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어긋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부르고 있다는 것, 함께 웃고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끝나고 5명은 근처 찻집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내일의 계획도 세웁니다. 다음 주 공연 준비, 다음 달 여행 계획.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일몰입니다. 아름답습니다. 5명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봅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함, 행복, 그리고 희망. 내일 또 보자. 김 사장이 말합니다. 응, 내일 봐.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집니다. 박노인과 순자는 함께 걷습니다. 정류장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앉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순자가 말합니다.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박노인이 답합니다. 버스가 옵니다. 이번에는 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일도 이 정류장에 올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매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밖으로 정류장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시작의 장소, 모든 희망의 장소. 그곳에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버스는 달립니다. 저녁 거리를 지나 불빛 가득한 도심을 지나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